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화면에 보이는 이런 걸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세모, 네모, 뭔가를 연상하게 하는 뭔가지만 뭐 특별할 건 없고 그냥 단순히 여러 개의 오브젝트, 동그라미, 세모, 네모 중에 특정 오브젝트가 하늘에 이렇게 떠오르면서 붉은색으로 변하는 이런 걸 메쉬를 이용해서 한번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동그라미, 세모, 네모 오브젝트 구성될 요소의 오브젝트들을 만들어 줘야 될 겁니다. 마야에서 여러 가지 기본 도형들이 있는데요. 물론 문자를 만들 수 있는 타입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크리에이트 해보게 되면 폴리곤, 프라이미티브라서 폴리곤의 기본 도형들이 있고요. 이 중에 파이프라고 하는 걸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원통 형태, 구멍이 뚫려 있는 원통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딱 봐도 이응 형태의 모양, O자를 연상하는 이응자 형태의 모양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만들고요. 오른쪽에 이제 인풋 항목에 보게 되면 여기 subdivision axi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4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왠지 임자의 미음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다이아몬드 형태다 보니까 이걸 회전을 좀 시켜주는 게 좋겠죠. 네모 형태로 45도 정도 돌려주면 이렇게 네모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드가 없으니까 이상하네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파이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여기 있는 subdivision axis를 3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왠지 삼각형 같이 보이는 오징어 징자의 모양을 할 것만 같은 이런 형태의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0 정도 이렇게 하게 되면 네모, 세모, 동그라미 형태의 모양의 기본 도형을 이제 파이프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만들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고요. 이제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랜덤한 덩어리 오브젝트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 있는 거를 하나 더 복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해 놓은 이유는 따로 있으니까요. 우선은 파이프 1, 2, 3번만 선택을 하고요. fx 항목에 보면 이제 메쉬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메쉬에 보게 되면 edit mesh에서 create mesh network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mesh object properties 이게 메쉬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동그라미만 이렇게 3개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3개의 오브젝트가 들어가긴 했지만 서로 간의 id가 제로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id 노드를 하나 붙여주게 되면 동그라미, 네모, 세모 이렇게 분리돼서 하나씩 각각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개수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456 정도로 이렇게 여기가 아니죠. 앞쪽에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디스트리뷰트라고 하는 부분에 넘버 오브 포인트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게 456이라는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456이라는 값을 주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디스트리뷰트 타입을 이제 리니어로 되어 있으면 선형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걸 스피어컬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구 형태의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구형태. 이렇게 이제 구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죠. 레디어스를 이용해서 줄일 수도 있고요. 앵글, x축과 y축 형태의 그 정도도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제 일정한 형태의 모양을 띄고 있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겠죠. 약간 위치나 회전값을 조금 변형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생겨요. 그래서 여기 이 메쉬를 클릭을 하고요. 랜덤이라고 하는 노드를 하나 더 붙이게 되면 불규칙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위치값도 x축과 y축과 z축으로 랜덤하게 할 수 있고요. 지금은 이렇게 회전만 XYZ축으로 360도의 이런 형태로만 해도 약간 불규칙한 형태의 모양을 충분히 표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다시 디스트리뷰트의 레디어스를 이렇게 작게 하게 되면 이렇게 덩어리져 있는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 메쉬 오브젝트에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걸 연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요. 네, 너무 많이 겹쳐 있어서 이렇게 계산이 조금 걸리게 되는데 아무튼 떨어지게 되고 밑에 이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너무 겹쳐져 있고 충돌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무겁게 설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조정해 주도록 할게요. 메쉬 다이나믹에 보게 되면 여기에 충돌한 형태, 콜리전 쉐입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오토매틱이라고 되어 있으면 아마도 메쉬나 이런 걸로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컨벡스 훌이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컨벡스 훌. 그러면 아까보단 조금 가볍게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 겹쳐져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이것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이 랜덤이라고 하니 디스트리뷰트에 여기 있는 레디어스를 조금만 더 넓게 해주게 되면 아까보다는 조금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너무 많이 겹쳐져 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요. 그럼 이제 밀리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밀리는 것도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리는 거는 여기 있는 이 다이나믹 항목에 여기 properties, physical properties의 프랙션이라고 하는 마찰력을 높여주면 되고요. 롤링 프랙션이라고 해서 회전되는 마찰력 이런 것들을 조정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떨어져도 미끄러지는 게 조금 덜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아직도 미끄러지는 게 남아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 바닥에 대한 또 미끄러짐이 있어요. 노란색 여기 있는 이게 충돌되는 바닥을 나타내는 부분인데 그라운드 여기 메쉬 블렛 솔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 보게 되면 여기도 마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찰력을 1로 높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닥에 떨어져도 이렇게 밀리는 그런 현상이 없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덩어리들은 이제 완료가 됐고요. 이제 글씨가 될 오브젝트 3개만 다시 메쉬로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고요. 다시 한번 크리에이트 메쉬 네트워크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까처럼 만들어지게 되고요. 동일하게 네모가 만들어지니까 여기 메쉬 1에다가 아이디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add id node. 그럼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적당한 위치를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가 위치가 맞다라고 하면 뭐 상관없는데 내가 원하는 위치 조금 더 가운데 만들고 싶다거나 조금 더 간격을 줄이고 싶다거나 이런 것들을 조정해 줄 수도 있겠죠. 우선 이제 메쉬 디스트리뷰트라고 하는 항목에서 이게 디스턴스를 조정하게 되면 얘네들 간의 간격을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외에는 뭐 특별히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여기 다시 메쉬 1에 노드를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게 되면 트랜스폼 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여기 옵셋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옵셋에서 특정한 위치로 이렇게 옮겨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이렇게 조금만 옮겨서 세모를 가운데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옵셋 포지션 항목에 x축에 -2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3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세모가 가운데쯤 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우선 기본적인 위치값과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동그라미, 세모, 네모의 그런 위치가 내가 원하는 순서가 아니다 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여기는 메쉬를 다시 클릭해보고 디스트리뷰트 항목을 한번 더 클릭해보게 되면 여기 있는 리프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의 순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0번과 1번과 2번의 순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동그라미가 어떤 거지? 하여튼 여기 걸 순서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동그라미가 지금 6번인 것 같으니까 이걸 처음으로 돌리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 이런 식으로 내가 임의로 순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다이나믹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있으니까 잘 안 보이죠? 네, 여기다가 다이나믹 적용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죠? 같이 떨어져야 되는데 다시 제자리를 찾아 와야 됩니다. 제자리를 찾아오기 위해서는 이제 다이나믹 항목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 여기 메쉬 비아스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요. 여기에
포지션 스트렝스, 그러면 이 값을 높여놓게 되면 원래 처음 상태 위치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기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회전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값을 이제 키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플레이를 했을 때 처음에는 한 중간 지점까지는 여기 있는 값이 0의 상태로 가 있다가 120프레임까지는 위치값만 이렇게 제자리를 찾고요. 점점 회전값도 위치 제자리를 찾게끔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플레이했을 때 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만 올라와서 이렇게 위치를 찾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지금 색깔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만약에 색깔도 바꾸고 싶다. 물론 뭐 이게 렌더링이 된다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화면상에 디스플레이 되는 것만으로도 색깔을 좀 조정하고 싶다 라고 하면 메쉬에 이런 컬러 값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컬러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렌더링 걸 때도 이제 걸리게 가끔은 연결할 수는 있긴 해요. 연동할 수 있는데 어찌됐건 add 컬러 노드를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특정 컬러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플레이 하게 되면 특정 컬러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특정 컬러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얘네들도 특정 컬러로 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들 너무 회색이니까 좀 아쉬우니까 약간 랜덤한 색깔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네, 랜덤하게 이렇게 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있는 애가 붉은색의 형태를 갖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컬러 값의 색깔을 약간 붉은 게 통으로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랜덤한 색깔을 갖고 있는 와중에 이 세 개의 색깔만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세 개의 색깔만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줘도 되고 아니면 여기는 컬러 값에도 이제 키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른 색깔이었다가 이렇게 키를 줘서 빨간색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우선은 좀 숨겨보고요. 처음에는 여기 있는 이 컬러 값을 이렇게 회색으로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회색. 그럼 안 보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중간 80프레임 정도에다가 이제 키를 주는 거죠. 셋키. 컬러 값에도 RGB 값이라고 하는 XYZ의 그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키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81프레임부터 서서히 120프레임까지 이렇게 붉은색으로 이렇게 바꾸게끔 키를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회색이었다가 서서히 색깔이 빨간색으로 돌아와서 모양이 되는 형태의 모양을 만들 수도 있죠. 물론 여기는 이 세 글자에 대한 부분을 각기 좀 뭐 타이밍을 조정하고 싶다거나 하면 여기는 이제 메쉬를 여러 개로 구성해서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메쉬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 이런 표현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혹시나 질문 있으시면 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필요하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